자, 여러분들 교재 201페이지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범죄. 자, 이때 외국인 등 하면 누구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얼마 이상이 2분의 1, 사원, 임원, 구성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뭘 때? 외국인 등에 해당될 때, 그 다음에 또 외국 정부, 준정부한 기구 이런 것들이죠. 자, 부동산 등 하면 여기 부동산 취득 특례 등자가 들어가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분양권 입주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오는 것은 1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자,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허가 변경, 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 허가 받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2-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볼 수 있죠.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외국인들이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상속은 계약 외원인이죠. 계약 외원인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6개월. 날짜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시국은 청자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이 자,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 법인 변경됩니다. 자, 이건 계속 신고죠. 이건 어떻게 된다?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연경관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뭐예요? 허가죠. 누구의 허가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주면 되죠. 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30일이 아니고 먼저 계약에 의한 취득은 어떻게 된 거예요? 60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외국인들의 취득 신고는 60일, 계약은 60일이고 나머지는 6개월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2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고 외국인은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외국인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외국인 거는 사본 제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거는 대리인 자기 거는 신분증 내보여주면 되죠. 이번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첨부가 곤란할 때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우편이나 모사 전송 방법으로 따로 제출한다. 자, 이거는 좀 외국인 부분에서 보면 특이한 규정입니다. 원래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할 부분은 직접 방문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자문서로 하시기 곤란할 때는, 자, 14일 이내 우편이나 모사 전송 팩스입니다. 팩스로다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부분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규정입니다. 3번에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및 허가 신청은, 자, 외국인의 당사자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자,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계약은 무효가 되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인들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일단은 보죠. 계약에 의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반 시 신고는 300만 원 같아요. 계약 외원인과 계속보유 신고는 100만 원이 같아 이렇게 되죠. 자, 3번에 다음 외국인 등의 토지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허가는요,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에요?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자, 1번은 맞는 내용. 2번에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 외원인, 계속보 신고, 신고하지 않아가 허위 신고하면
300만 원을 같아로 이렇게 된대요. 자,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는 300만 원이고 계약 외원인과 계속보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허가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4번에 외국인 등은 상속이나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일단은 상속, 판결, 계약 외원인이죠. 이건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되죠. 5번에 허가 지역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자,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 이렇게 되죠. 자, 4번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등이 매매 계약으로 국내 허가 대상 토지 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병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가 된다. 자, 허가 대상 외의 토지입니다. 허가 대상 외의 토지. 그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죠. 근데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반대급병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자, 1번 틀렸고 이번에 대한민국 법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원이 2분의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이 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300만 원이 같은 2번이 맞네요. 자, 계약을 한 토지 취득에서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이때는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계약체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유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보죠. 여기서 보면 허가 대상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허가 대상 하면 뭐뭐 했었죠? 자, 토지거래 토지 취득 허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있었죠?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생태, 그리고 야생. 그렇죠? 군사, 문화, 생태, 야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자, 네 가지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합니다. 근데 허가지긴 허가지건데 유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취득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4번에 외국인 등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제출한 후에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죠. 미리 허가받는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하거나 법률에 의한 보존 대상 전통사찰의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이거는 외국인 취득과 관련해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허가 대상은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이렇게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있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경매는 계약 외원인이죠. 자, 계약 외원인이 뭐였어요? 계약 외원인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합병,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 등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렇게 되죠. 이번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계약은 어떻게 돼요? 60일 이렇게 됩니다. 계약 자체는 60일.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경우 7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효력을 발생한다. 자, 허가 부분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6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중개할 경우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경매로 부동산 등의 취득을 한 경우 매각기일로부터 6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된다. 경매는 언제부터요? 매각기일이 아니라, 자, 이거는 취득일이죠. 계약 외원이니까 이거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다? 이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렇게 했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 취득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당연하죠? 군사시설 허가받은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전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취득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6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4번도 맞죠? 그 다음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원인이죠. 자, 계약 외원인으로 6월 이내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자, 계약 외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100만 원가 되고요. 계약 외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 계약으로 한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300만 원가 이렇게 되죠. 자, 7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1번에 자, 기억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 없다.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지 않고 한 계약은 무효죠. 경매로 취득한 때 취득일로부터, 자, 경매는 계약 외원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6개월 이렇게 되죠. 니은 틀렸네요. 자, 디귿에 상속으로 취득하면 신고하지 않을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디귿 일단 맞고요. 리을에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한 경우에 한때도 계약체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취득신고가 우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신고하면 거래신고 제외된다. 그럼 틀려요. 거래신고하면 취득신고 제외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자, 8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해당한다. 자, 사원 또는 구성원 2분의 이상의 국적 보유하지 않다. 외국인이다. 당연히 맞는 거죠.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옳은 것을 해서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로부터 30일에 신고된다. 자, 계약으로 인한 취득은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합병 등으로, 이건 합병 등은 뭐죠? 계약 외원인이죠.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렇게 되죠. 자, 날짜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도 60일에 신고해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제외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다. 계속 보유 신고하죠.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계속 보유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요거는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외국인 부분은 그래도 내용은 작아도요,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예요. 국장은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상하는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해야 한다. 자,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종종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지정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해제나 축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요. 자, 지정은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어떻게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날짜 조심해야 돼요. 공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자, 다시 한번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날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몇 년? 5년 범위. 5년 이내로 한다. 5년 해야 한다. 딱 틀려요. 5년 이내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이다.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1번과 5번을 잘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고, 그 허가구역에 있어서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뭐예요?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허가구역에 지정하는 지정권자예요. 지정해 놓으면 허가해줘야죠. 허가권자가 누구다?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 이렇게 되죠. 자, 잘 체크를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 보죠.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자, 이 지정을 하면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에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3번에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유상계약문입니다. 자, 소유권과 지상권 설정 계약 예약인데요. 이때 유상만 해당되고요. 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계약은 해당되지 않고 유상만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일단 경매는요, 국가 등이 하는 거죠. 경매는 국가 등이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경매는 뭐가 하는 것 때문에 국가 등이 하는 거라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허가권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토지이용 의무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 부과할 수 있다. 자, 지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죠.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해서 1년마다 1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자, 방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하면 100분의 7이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목적을 변경했다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5번 일단 맞는 내용이죠.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누가 지정한다? 둘 이상이 걸쳐 있다면 국장이,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재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도시기간에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일단 재지정합니다. 재지정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그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하라 그랬어요. 의견을 청취하는데요. 자,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 자, 자기의 밑에 사람 의견이에요.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에 사람 누구?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구청장. 얘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이 사람의 밑에 사람 뭐예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대조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또 3번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통지받은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죠.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자, 일단은 보죠. 여기서 보면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하면 시장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세 개가 같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4번에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 5일 후에.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 축소도 일단은 뭘 거친다? 그 지정 절차를 그대로 거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 계약 토지기준 면적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기준 면적 있죠? 이거를 제가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주 18 상위 066 녹백 미굴이 했습니다. 자, 다시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200 미지정 90 그 다음에 또 자 농호 그 다음에 임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주 18 상위 066 녹백 미굴 이거는 도시지역 내입니다. 도시지역 내고 농호 임천은 뭐예요? 도시지역 외 이렇게 되죠. 자,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미지정 90 이렇게 됩니다. 농지 500 임야 1000.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기준 면적 기준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요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주거 지역은 330 이하가 아니라 뭐죠? 180 이하고요. 기준 면적. 상업 지역은 뭐죠? 자, 여기서는 상업 얼마? 200 이렇게 되죠. 660에 녹지 지역은 녹백 100이죠. 도시적 외에 있어서 농지는 500 이하고 그 다음에 임야는 1000 이하.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도 비슷한 건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에 관한 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 허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 자, 주거지역, 주거 180 초과. 그러니까 150이니까 해당 안 되고, 상업 500, 150. 상업은 얼마죠? 요거 200이죠? 해당 안 되죠. 공업지역 500, 066, 660 해당 안 되죠. 녹지지역 100, 녹100. 근데 200이죠. 4번이 허가 대상이네요. 도시적 외지역에서 임야 1000이 초과돼서니까 500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법률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완화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완화되거나 이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면적 2배를 정했다면 주거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면적은 360 이하이다. 자, 지금 요거를 잠깐 설명하면, 자, 여기에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미지정 90, 그 다음에 또 도시적 외로서 농지 500, 임야 1000. 이거는요, 자, 이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하면 허가 대상이고, 근데 지정권자가 얼마에서, 자, 허가권자가 아니고 지정권자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10%에서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따로 만약에 정한다면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그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200%로 지정했다면 180에 200% 얼마요? 360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람은 허가구역 안과 인접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계약.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가문입니다. 그 인접지역까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 이하로 분할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때 곧바로 토지거래를 받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는데요. 자, 4번 같은 경우가 보죠. 이렇게 지금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이에요. 허가 대상이죠. 근데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100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할시켰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피할 목적이다 그래서 허가 면적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하면 최초의 거래원에서 허가를 받아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내용이고, 그래서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틀린 거죠.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자체이거나 그러면 이때 시군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요.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를 시장구청장과 토지거래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번만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7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 몇 년이에요 이게?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이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효력 발사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고 뭐예요? 5일.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대체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 이내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에게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취득가에 관계가 있어요.
종전 가격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4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 거래내 허가 대상이 된다. 자, 4번은 맞는 내용.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200제곱미터인데 허가구역 지정되자마자 100배 쪼갰습니다. 최초 거래안에서는 허가를 받아라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또 5번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더라도 허가 대상이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허가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 토지이용계획, 자, 토지이용계획과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적죠? 그래서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 제출하는 거고, 이번에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 자,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지상권합니다. 무상이면 소유권이건 지상권이건 허가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개발 이용 계획 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자, 이거는 이용 계획 착수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15일 이내에 신청인에 알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법령 판례 입장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람은 자, 사회통념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책이라든지 사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성을 소급해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 없이 토지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행위로 본다. 자, 지금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 일단 계약체라고 다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 것도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계약을 채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미등기 전매는 무효다. 왜냐하면 가운데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시장구청장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국은행이면 국가등이죠. 국가등이라면 협의해서 성립된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5번에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경우는 자체가 아예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